여야 수도권 비상, 명예훼손 튀는 판결 그 논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집권 여당에서 야당 쪽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고 여러 지지율들이 조금씩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수도권 선거를 장담 못한다라는 수도권 위기론이 솔솔치 않게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지 여론조사 몇 가지 저희가 준비했는데 제가 직접 미디어홀 앞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많은 여야 정당 관계자들께서도 유심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위기론, 과연 그 실체는 있는 것일까? 왜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몇 가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여야 정당 지지율 속에 그 이유가 있는데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이번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갤럽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뭐다? 추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추이를 준비했는데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6%,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30% 나왔습니다. 무당층의 지지율이 28%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주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거의 동률이었습니다. 32대 31. 그 이전에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9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꽤 차이가 났던 지지율을 다 따라잡았는데 도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 따라잡혔는데 겨우 한숨 돌렸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여론조사입니다. 다른 여론조사는 어떨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평온합니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지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 민주당 45.7, 국민의힘 37.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리얼미터보다는 갤럽 여론조사의 그래프 변화가 더 드라마틱하죠. 자, 그렇다면 수도권에서의 정당 지지율은 어떨까?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여야 지지율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부터 볼까요?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35.1의 지지율을, 민주당은 서울에서 28.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도 보겠습니다. 인천, 경기, 국민의힘은 36.5, 그리고 민주당이 인천, 경기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31.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지지율을 봤을 때 전체 지지율이나 수도권 지지율이나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이 뭔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지지율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집권 여당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년 총선 인식을 물어보는 여론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 여론조사들이 국민의힘 쪽이 나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내년 총선이라면 누구를 찍겠느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권을 견제하겠다가 여전히 많습니다. 44.9. 정권을 지지하겠다가 40.2. 물론 정권을 견제하겠다라는 응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은 점점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44.9 대 40.2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듯하지만 집권 여당 내에서 수도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영준. 네. 일단 여당의 고민. 전체적인 지지율은 나쁘지 않은데 민주당을 보면 뭐 김남국부터 이화영부터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이 여전히 정권 견제론이 높다. 그래서 아마 이제 수도권 위기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 총선도 결과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백석식 수도권에서 뭐 이렇게 잃고 젊고 전패를 할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각 지역구에서 2, 3% 차이로 그런 결과를 낸 거거든요. 사실은. 예. 확 많이 차이 나서 국민의힘이 많이 뒤떨어져서 진 그런 게 아닙니다. 간발의 각 지역마다 차이로 1%, 다졌다. 0%, 0.5% 차이가 백석의 차이를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도 저와 같은 트렌드가 보면 갤럽의 경우에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별로 민주당 뭐 좋은 얘기가 없으니까 잠재해서 낫단 말이죠. 그런데 리얼미터는 사실은 아무 번호가 누르기 때문에 무당편의 포션이 적고 그것이 또 많습니다. 따라서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결론을 내고 다만 서울이 국민의힘한테는 조금 더 우위고 즉 강동, 송파, 용산 이 지역까지 거의 서초, 강남까지 묶어서 구로나 도봉, 강북을 제외하고는 거의 국민의힘 쪽이 대세인 반면에 사실은 의석수가 많은 경기도는 여전히 민주당이 힘을 갖고 있고 인천도 지금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도 거의 바로 직전에는 민주당이 석권했다.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의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확실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면 거의 지금 이 퍼센트가 똑같거든. 정권 지지가 40%, 대통령 지지가 40%그 선에 넘지 못한다면 예. 갈수록 지금 보이는 무당층이 20% 30% 됩니다만은 어쨌든 선거 때 돼서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줄어든다고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위기론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대통령실이나 현재 그 국민의힘의 여당 지지자들은 예. 상당히 많이 사람을 바꿀수록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위기론을 확산할 이유가 있다. 그렇군요. 지역구의 어떤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간판 얼굴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대통령실에서 있기 때문에 이 위기론을 확산해야만 한편으로는 교체의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는 뭐 굉장히 자명해 보이는데 정권 견제론이 여전히 높긴 합니다만 각계 전투로 들어가서 이렇게 서울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많이 뒤지고 있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재명 대표발 사법 리스크 논란, 당내의 악재들, 혁신위 악재들 이런 것들이 이슈 민감도가 높은 서울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원인인가요? 일단은 여론조사는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도 미디어 월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세를 본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우상향이다.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빠지고 있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통해 가지고 민심의 전반적 흐름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하고 내년 총선하고는 조금 틀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의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역대 선거에 비춰본다면 대개의 경우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중간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 뭐냐면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경제와 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재부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경제 봉쇄를 했는데 이 봉쇄가 풀리게 되면 결국은 중국의 어떤 그 리오프닝 효과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보복 소비 등등을 통해 가지고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어렵더라도 하반기에는 좀 턴어라운드를 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중국 때문에 좋아질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을 많이 했는데 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빠지면서 그래서 내년은 좀 다를 거다. 예, 디플레이션 우려가 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와 민생이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데 경제와 민생이 결국 좋아지지 않으면 이것은 선거가 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와 내년 총선 결과는 상당히 좀 간극이 좀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흥미로운 여론조사 하나 더 있는데 김은경 혁신위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들을 상대로 왜 민주당 정치인이 비호감인지에 대한 일종의 나름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도 대형 미디어월에 띄워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건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지지층에게 물어본 왜 민주당 정치인이 비호감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지층도 무당층도 가장 많이 무능해서 비호감이다
라고 응답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약간 분노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능하냐? 51.5, 과반이 넘군요. 그리고 무당층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무능하다, 46.3.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이 두 번째로 비호감인 이유를 꼽는 질문은 바로 부패에서 41.1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도 35.6. 세 번째는 위선, 민주당 지지층은 30.5, 무당층은 33.4. 뭐 그 밖에도 기득권이다, 낡다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혁신위가 나름 뭔가 쇄신을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지층, 무당층에게만 물어본 것 같아요. 사실 객관적인 거는 남의 집 식구들한테 물어봐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 집 식구하고 무당층에게 좀 물어봤다는 한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무능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무능하고 부패.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 여론조사도 저는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물론 뭐 굉장히 다수를 갖고 있는 제1당이 뭘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지금 민주당 층에서는 지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개혁을 하는데 개혁하지 않느냐? 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않느냐? 왜 야당다운 강성을 보이지 않느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무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중도층이랄지 전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무능이라는 것은 일당으로서 어떤 정책이랄지 국민을 위한 뭐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무능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견제하지 않고 뭔가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걸 또 무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다를 거고 이제 부패 유선 뭐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까 전재수 의원께서 이제 경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국의 리오프닝이랄지 관련해서 한국 경제 안 좋다고 해도 사실은 그건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어떤 세계적인 추세랄지 중국의 어떤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선거가 좌우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나눠서 봐야 한다고 봐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유선, 부패 이런 거에 휩싸여 있잖아요. 근데 대표의 사법 리스크랄지 뭐 돈봉투랄지 김남구의 코인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혁신을 해가느냐. 이게 내년 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새로운 인물을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느냐 공천을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아마 선거를 자주 우지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아까 그 비호감 이후에 기득권도 나왔지만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굉장히 올드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에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그런 혁신적인 공천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예.